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걸으며 이 마음에 어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절거히 소리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분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인류사의 세계사 백문백답을 가지고 첫 번째 그 주제가 되어졌던 인류 발상지란다 농경 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걸 우리가 풀어가다가 현재 그 인류 시대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그 도식으로 한번 이렇게 쭉 선으로 또 평면상으로 선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거 이제 오늘 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우리나라의 현재 그 역사 교육 현장, 역사를 인식시키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교육을 통해서도 인식하는데 또 다른 인식하는 방편이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는 것은 주로 교과서에 들어가고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거의 다가 기록에 의해서 남겨진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교과서에 열까 말까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분량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교과서에 넣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등학교까지의 어떤 교과서에 이제 끝이 나고 대학 들어가면 또 분량이 막 전문 분야에서 또 마음껏 막 늘어나는데 세분해서 막 들어가게 되는 이 어떤 교육 체제를 통해서 하나의 역사 교육이 되어지는데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까지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알아야 될 그 역사 내용이 그게 보편적으로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교육 현장에서 말고 또 역사가 전달되는 내용은 역사에 대한 전달 내용은 요즘에 요 화면 시청각 자료가 발달되다 보고 또 인터넷이 발달되고 텔레비전에 그 영상물이 발달되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다져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다시 영상물로 해서 확인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영상물이라. 그런데 요즘 나오는 영상물, 오늘도 저녁 밥 먹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는 모르지만 전문가 수준 아니지만 제가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나타나는 교과 내용으로는 아무리 짚어도 이런 사건이 있었나 할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또 봤는데 또 유사한 내용이 그거하고 비슷하면서 저런 것이 역사책에 있었나? 그런 걸 가르쳤나? 이럴 정도로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선조 다음에 광해군인데 광해군이
궁중 안에서 독살시키고 서로 어떤 그 죽이는 그 내용인데,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궁중에서 일어났던 왕조실록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광해군의 치적도 아니고, 광해군의 어떤 별로 좋지 않는 내용인데, 역사화되어서 교과서에 실릴 내용,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히 어떤 그런 근거가 되어서 있었겠지만, 이것이 교육적인 내용으로서 이게 도무지 안 된다. 즉, 교과서에서 제외시킨 거. 그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그러한 요소를 하나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모티브를 삼아서 이걸 극화시켜갖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영상물 제작 기술은 좋으니까 어떤 주제를 주어도 역사 재료에 대해서 조그마한 모티브 하나 있으면은 그것을 막 부풀리고 이것을 극화시키는 건 되는데, 이 내용을 보고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국민들이 역사 교육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걸 목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전혀 몰라도 되는 지금에 있는 다른 드라마 있는 내용을 마치 사극처럼 옷 입혀가지고 무대 환경이나 언어만 다르게 만들었지, 그 내용이 지금 일반 다루는 어떤 드라마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을 사극이라 가지고 딱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국민들은 우리나라 역사 과정에 저런 게 있었다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저작물이 역사적인 사건에 얼마나 이게 멀리가 있는, 몰라도 되는 내용, 알면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해가 되는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드라마라 하는 어떤 장르의 현대적인 드라마 내용을 섞여가지고 그걸 방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얻는 것은 누구냐? 드라마 제작한 사람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저기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잘못 말하면은 멍청하게 보는, 그 대상을 두고 돈 버는, 방송사만 돈 버는 그런 일을 가지고 역사물이라 하고 있고, 시청자도 역사물인데 하고는 흥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잘못된 역사가 막 배인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법으로 금해야 된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정되어진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궁중 안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사려 있으니까 그걸 부풀려서 전혀 관계없는 그 내용을 현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남녀의 어떤 사랑 문제라든지 하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반 드라마에서 얼마나 다루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영상물이 나오는 게, 지금 역사 드라마 다 그래요. 다 그렇다 할 정도로 흥미위주지 우리 국민들의 역사를 다시 깨우치려고 시도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드라마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역사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영상물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그 내용도 있는 내용에 기록이 되어진 것에 한하면서 기록되어진 기록물만 가지고 앞에 있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정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기록물 자체에만 의존해서 역사를 내다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기록물을 읽는 사람이나 기록자 관계가 주어졌던 그 환경 자체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기록된 내용만 갖고 따지다 보면은 오히려 역사를 오해되고 잘못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 자체도 나중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 지나간 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도, 가르치는 것도 기록에 의해서 남겨진 걸 갖고 교과서에 얹어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학생들이 주입시키고 학생들이 그걸 인식하게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기록한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다시 읽고 이걸 교과서에 얹는 그 과정에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전체가 다 기록과 전하는 자 언어에서 전부 다 전달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역사학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현재적인 일어난 이 사건과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를 연결시켜요. 어떤 역사든지 역사에 대해서 이 자체를 우리가 검증할 때는, 우리가 접근할 때는 과거에 있던 사건이 나에게 지금의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에 내 후손들에게, 장차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이 줄 것인가, 세 점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역사물을 교육을 시키고 전달하고 하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교육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 식으로 어떤 내용만 갖고 전달하려는 교육적인 내용이 아니고 현재에 있은 사건 자체를 비춰볼 수 있는, 과거에 있는 사건과 현재에 있는 사건의 분명한 그 의미를 연결할 수 있으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다음에 우리 땅에서는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역사의 훈련장, 그런 시각을 보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적으로 역사 환경을, 역사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사를 가르친다, 역사를 가르친다 할 때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현재적인 사건과 미래의 사건 자체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가능성을 두고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행동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신앙적인 요소, 그 내용을 갖고 연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관심을,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본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지금은 이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의 역사를 본다는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으므로 이것이 생소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실 자체를 보면서 그 사실 자체가 뭐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그 자체를 놓내, 일단 사실이라 하는 그 자체를 두고 그러한 사실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그 내용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과거가 연결되어서 현재가 되어지면서 과거에 있는 내용과 지금 현재에 있는 사건을 분명히 연결한다면 또 하나 신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이 땅에 일어날 분명한 사건으로서 이 세 점을 연결한다. 그렇게 연결 안 되는 것은 역사라고 하지 말자라는 단언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이런 관점이 훈련되면은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드라마라든지 이런 자체가요,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지 시청률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방송국에서는 시청률 떨어지는데 저가 돈 들여갖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송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국가의 어떤 문교부에 나오는 역사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읽는 내용이 역사라는 것이 과거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읽는 내용이 현재적인 상황인데, 현재적이면서 이게 또 마치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서가 되어진다, 역사는. 왜냐하면 과거의 사실 자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로 땡길 수만 있으면 다음에 장차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요, 자신감 있게 나간단 말이에요. 역사를 이게 진실해야 된다. 역사가 뭐 왜곡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건을 보는 시각만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일본이 역사 왜곡은 우리는 역사 왜곡이지만은 자기들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국민들이 전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런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역사를 왜곡하는 것 같으나 전체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지 다음에 사람들은 거기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다. 개연성은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들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은 현재 통치하는 방법으로서 어쩔 수 없다. 그 방편이다 하고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 왜곡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이게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걸 바르게 보는 시각이 어떤 거다. 이 기준점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물이 저렇게 시청자들이 뭐 드라마처럼 보듯이 저렇게 나와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 잘못했으면은 개인의 과거의 이력 자체를요, 이력을 변조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 이력을 변조해가지고 해서 취업한다. 이거는 기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내 나이의 이력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으니까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회사에다가 내가 이력서를 제출하는 건데 우리의 역사가 마찬가지야. 과거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마음대로 막 드라마 만들듯이 막 이래 만들고 저래 만들고 있는 그런 역사라면은 현재 있는 우리가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기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누가 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국민이란 정체성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으로서 유지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어떤 국민의 어떤 통일된 정체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봐가지고 이런 것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가능성이 있다라면요, 그것을 시도를 해야지. 전혀 없는 내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신앙적인 면으로 지금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가. 대한민국 역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인류의 역사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의 형편하고 이웃의 형편하고 지금 역사 왜곡 문제를 가지고 들썩들썩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 자체가 이게 단순하게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역사 왜곡 자체에 대한 우리의 아우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이 우리 민족이 가져왔던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기만 하지 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사에 대한 자세가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이 시간에 말씀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똑똑한 이유, 대한민국이 위대한 이유, 미국의 어떤 토론 비슷하게 선거 토론 비슷하게 하는 거기에서 한 여대생이 질문했는데 대한민국이 위대한가 하는 질문을 한 것에서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위대하다 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건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에 이 방금 요 주제를 갖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 위대한가? 아니면 대한민국 위대한가? 이런 그 주제를 갖고 치면요 바로 나와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선거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선거하러 들어가고도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지했다. 선거를 한 사람, 자기가 표를 주놔놓고도 왜 나는 이 사람을 찍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선거 바로, 나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바로 나오는
뭐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선거 도장 찍고 나왔는데 찍고 나온 사람 보고 물어보면은 왜 찍었냐 물어보면 말을 못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행동,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요. 내가 내 인격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요소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뒷전인 거예요.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럿이 가는데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참석하는 정도는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당할 일에 대한 건요. 일절 책임을 안 진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책임지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되고 책임하는 부분에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책임지는 일에 내가 나서야지. 왜 못하느냐? 국가가 걸어온 역사에 대한 흔적들이 현재적으로 내하고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흔적이,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의 나라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하고 연결 안 한다. 국가에서 뭐 주는 거 있으면 그거 못 받아먹고 쩔쩔매고 왜 나는 빠지냐 그러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건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 왜 없느냐? 역사가 없으니까. 연결시키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선조들의 분명한 발자취 그거하고 내하고 연결 안 한다는 거예요. 기껏 하면은 어디까지 하냐? 자기 조상,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국가가 어떤 여러 가지 단합된 어떤 모습에서 국가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는 여러 가지 숱한 혜택은 수도 없이 받으면서 이런 혜택이 유지되도록 국가가 운영하려고 하면 내 한 사람이 분명한 책임이 있을 건데 그 책임하고 연결되어지는 한 개인의 국민의 어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도장 찍는 선거에 도장 찍으면서도 누구 찍는지 모르고 왜 찍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 찍는다 그러니까 소문 듣고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의 역사성하고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가진 정체성하고요. 역사적인 내용하고 그것 자체를 현재화시키지 않는 분명한 하나의 요소란 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와 더불어서 현재로 만들어가는데 신앙적인 요소가 아니라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있다. 신앙적인 요소를 들어가면은 이런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사건들을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역사의 내용을 자기가 추려가지고 그걸 내가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화시키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또 역사의 또 주인공이 되니까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또 연결하는데 내가 한 사람의 징검다리 되는 거예요. 역사 교육이 그렇다니까. 역사적인 내용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이 한 개인의 이력 자체를 바꿔서 회사에 입사하는 거, 그거는 막 기급을 해서 퇴사 원인 된다 하면서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공통적인 부분에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단일된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우리 국민들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 지금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봐봐요. 지금. 그 엄청난 사건이 당했을 때에 국민들이 통합적인 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죽어가고 사고 났는데 불구하고 큰 사고라 하면서 국민들 전체가 가진 가치관이 없으니까 1년이 지나도록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미궁의 어떤 사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합의도 안 돼 있지. 지금 유족들 아직 그대로만 방치되어 있지. 법안 하나 통과하는데, 아니, 이거 사고 생길 때마다 법안 통과하고 어떡하겠어? 세월호법이라고 해도 또 그거 법으로 올리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사건이 나면 전부 다 법으로 전부 다 나오네. 무슨 법, 법 만들라고. 그래, 국회의원은 그것 따라서 또 뭐 바쁘게 있고 말이야. 이게 국민들의 수준이고, 국민들의 책임이라는 것 자체를 이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뭐 가능한 건 뭐 있어? 국가는 있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 그냥 쭉 지나온 적에 정보가 있는 거고 개인이
국가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위치가 이건 뭐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도대체 여기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건 알아야지. 그걸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주변 나라하고 같이 연결해야죠. 주변에 어떤 일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거 준비 안 하고 지나가면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주는데 정부가 왜 안 해주느냐? 손만 벌린다. 손만. 조금 뭐 말이 조금 좀 뭐 거칠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구조를 그림으로 요래 그려놨지만은 왜 이 신앙적인 관점이냐 하는 요 의도를요 좀 이해를 하고 이 개인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대화가 되면은 이런 어떤 관점이 보면 한번 봐봐요. 일반 사료, 일반 역사물 같은 거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요 그냥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번 봤다 역사물이라도 아무리 뭐 참 재미있는 어떤 역사물이라도요 두 번 안 보는 거예요. 드라마 그런 거예요. 역사물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신앙적인 내 요소에서 개인이 접근돼서 보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냐하면 내 현재적인 내 신앙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졌는가, 내 신앙이 그로 말미암아 다시 또 자극을 받아서 성장해야지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신앙하고 관계되고 또 이 신앙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시켜서 나오면요 한 번 본 거 다음에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 볼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부분에 내가 얼마나 발전되었느냐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내용도 가능해요. 이런 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드라마라도 가능하다면요 실제로 실물을 어떤 역사물이다. 더구나 종교에 관계된 신앙에 관계된 역사물이다. 그러면요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자기 현재적인 사건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있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절 왜 사람들이 절에 가느냐 별거 아닌데 이 절이 몇 년도부터 있었다. 오래된 역사가 있었다. 그 과거하고 현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못하는 것은 미래를 못하는 거예요. 미래 제시를. 그 역사물에 대한 의미를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절이 있었다는 것 같고 내가 참석한 것 같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 속에 내가 동참하는 정도인데 여기다가 과거에 이 절이 있는 의미와 내가 이 사는 의미하고 연결해버리면 역사가 다음에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종교 즉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되어지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신앙의 요소 외에 들어가는 건요 전부 다 직장생활 당장 내가 뭐 밥 비벼 먹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이런 기술 정도밖에 안 돼요. 신앙의 요소가 분명히 우리 개인이 다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 없는 이런 모습 개인의 정체성 없고 국가 역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하고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정확한 거예요. 왜 우리 국가가 산업사회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거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느냐라고 막 질문하고 하는 이런 판국에 우리는 문제 하나 생기면 서로 막 찌뜯고 감 지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내가 그렇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적어지는 없어졌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감투 쓴 사람들 조금만 지적에 들어가 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손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려면 그거 피하려는 거예요. 과거의 선조들의 어떤 역사하고 현재적인 역사하고 과거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과거에 있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하니까 내 혼자, 나만 지금 피하면 되는 거, 내 자손들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기만의 그 현장에서 역사 자체를 끊어버려. 지금 뭐 성완종, 그 죽음에서 남긴 유서 한 장 때문에 지금 봐봐요. 뭐 경남도지사, 그 홍준표인가, 그 지금 검사 그거 받고 있죠. 국무총리 됐던 사람까지 지금 뭐 조사받고 있지.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정황이 너무 뻔한데, 검사까지 하고 뭐 오만 감투 쓸 것 다 쓴 사람이 검찰에 출두해갖고 조사받으니까 자기 할 수 있고 피할 말은 다 하는데, 결국에는 장래의 역사가 나를, 대한민국 역사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왜냐? 현재 있는 국민들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정 없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투표해도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국민이 있다 보니까 죄를 지어갖고 범죄한 것이 있고 온 국민들한테 부끄럽다, 이런 자세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법에서 걸려있지만 요거 어떻게 하면 피하겠다, 이런 것만 발달한단 말이에요. 역사 교육이라는 것, 역사 인식이라는 것, 많이 아는 것보다도, 많이 알면은 결국 지식교육이고 회사 취업하는 돈벌이밖에 안 돼. 많이 아는 것보다도 과거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현재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과거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내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에, 그리고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향이 오는 것은 다음에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준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식을 해야 역사에 대한, 과거의 역사 앞에서 내가 조심하게 되고 앞으로 오는 후손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게 되는 내 삶이 규모가 있다. 규모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뭐 내 혼자 해가 되겠나 하지만요, 한 사람부터 자꾸 함으로써 국가가 결국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대한민국 위대한가 가는 그거 할 때, 제가 가만있어. 그걸 어디 적어놨을 텐데. 이거 적어놨네. 요거, 적어요. 그 70-1006-148이에요, 148. 그때 요 내용을 설교한 내용이 이 시간에 했죠. 1006-148. 이 적어놓고 한 번 더 봐봐요. 어디 적어놔줄까? 여기도 적을게. 70-1006-148. 요거 네이버 브로그 들어도 되고,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치도 되고, 요거 치면 검색 나와요. 그 70인으로 치야지, 70인. 앞에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70인 치야 돼. 그 다음에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5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왜 위대한가? 분명한 위대한 내용의 요소가 있어요. 위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요소 때문에 하는 거예요. 5가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온 국민들이, 이것 자체를 계속해서, 암송 비슷하게 이걸 무장해야 돼, 이걸 무장.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기억나요? 북쪽에서 왔던 어떤 혈족, 아주, 유전자가 아주 튼튼한, 강한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있다. 저 수메리아라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넘어온, 바벨탑 사건 다음에 넘어온, 그 북쪽에서 넘어오는, 지금의 만주 땅을 점령했던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나중에 그게 청동기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게 치우천왕이, 중국을 완전히 전체를 갖고 중국 전체하고 막 싸우던 이런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또 남쪽에서 지금부터 2000년 사이, 2000년 전에는 남쪽에서 가야국을 만들었던 유태인들, 그때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의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가야국이라는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남긴 것이 뭐냐? 김해 허씨, 김해 금씨,
결혼하지 마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유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우성인자를 계속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족 단위, 자그마한 민족 단위가 형성되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에 대한 호칭을 남기는 님자를 보통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신에 대한 호칭을 연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시키는 존칭의 개념이 아마 그것이 이 유태인들 통해서 성경에 있는 유태인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 민족에게 신을 분리시키면서 경을 쓰는 그 내용이 우리 민족에 있는 존칭어 전 세계 가운데 어느 속에 존칭어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 한글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네 번째,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 유태인들이 들어온 그 경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인도, 중국, 그 들어왔던 수많은 그 용어들, 그리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던 그 용어들, 우리에게 조그마한 여기서 토착인들 갖고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다. 한글이. 한글이 있는 이것이에요. 크게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한글.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는 거 아까 존칭어 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한글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인간의 자세가 아닌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사역의 언어가 있다.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우리한테 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 자부심을 잡고 이걸 가질 수 있도록 길러줘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신앙 자체가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세를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 살펴봐야 돼요. 다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뭐 역사 어떤 개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다진다 정도로 하고 시간 자체가 제한되니까 요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